2003년 대장금이 시청률 57.8%를 찍던 날 식당도 놀이터도 텅 비었고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방송국의 힘이었습니다. 단 3개의 채널이 이 나라의 전역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송국들의 시청률이 0%대를 찍고 있습니다. 대장금 57%가 0.3%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송국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부터 봐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지상파 3사의 황금 시간대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이 30%를 넘겼습니다. 대장금 57%에 파리의 연인 41%에 주몽 40%까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때 방송국은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가 입은 옷은 다음날 매진됐고 예능에서 나온 유행어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광고주들은 줄을 서서 돈을 냈고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 점유율은 78%에 달했습니다. 시장의 거의 전부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방송국 직원이 된다는 건 신의 직장에 입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고연봉에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성기의 한복판에서 몰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송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다는 겁니다. 시청자가 떠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2014년 방송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튜브에 올려뒀던 자사 콘텐츠를 전면 삭제한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던 그 시점에 방송국은 유튜브라는 유입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클립을 본 사람들이 본 방송을 찾아보는 구조였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방송국 몰락의 결정적 자살골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방송국 안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앉았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아래 뉴스는 권력의 나팔수가 됐습니다. 편파 보도와 악마의 편집이 반복됐지만 방송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7%를 찍던 뉴스 시청률이 5%대로 추락했습니다. 급기야 종합편성 채널 뉴스의 시청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광고주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78%였던 지상파 광고 매출 점유율이 2023년에는 24%로 떨어졌습니다. 돈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2년 1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8,300억 원으로 2년 만에 30%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돈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원을 돌파해서 방송 광고비 3조 원의 3배가 넘는 돈이 온라인으로 흘러간 겁니다. 시청률 0%대 프로그램에 돈을 넣느니 조회수가 보장되는 유튜브에 넣는 게 광고주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은 이 변화에 제작비를 깎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제작비를 깎으니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니 시청률이 빠지고 시청률이 빠지니 광고가 더 줄었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탈출한 건 에이스급 PD들이었습니다. 행선지는 유튜브와 OTT 제작사였습니다. 10년 넘게 갈고 닦은 기획력과 연출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빠져나간 겁니다. 인재가 떠나면 콘텐츠 질은 더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면 더 많은 인재가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방송국 직원들의 연봉은 그대로였습니다. KBS 직원의 46%가 연봉 1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881억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한 직원이 인터넷에 남긴 글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방송국과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위에서 군림하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4년 KBS는 사업 적자 881억 원에 당기순 손실 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실제 적자가 1,800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제작비를 깎아서 숫자를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입니다. SBS도 한때 매출 1조 원을 찍었지만 2023년 8천억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황금 시간대 예능 시청률이 3%를 넘기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한때 30%가 기본이던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수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시청자가 아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지상파 방송이란 부모님이 보는 것이고 자신과는 관계없는 매체입니다. 이건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세대 단절인데 한번 끊긴 세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유튜브입니다. 방송국에서 퇴사한 PD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예능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는 금액은 지상파 전체 제작비를 넘어섰습니다. 방송국이 아니라 플랫폼이 콘텐츠의 주인이 된 겁니다. 2026년에는 지상파와 유튜브 OTT를 하나의 법으로 묶는 시청각 미디어법 논의까지 시작됐는데 이건 사실상 지상파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대장금 57%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그 영광이 돌아올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재밌는 세상을 찾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